태권도 파이터 하운표와 가라데 고수 뚝배기 사범이 붙었던 지난 9월, 좀처럼 볼 수 없는 발차기가 종합 선물 세트로 등장합니다. 코너로 날려버리는 뒤차기와 몸을 밟고 뛰어오르는 걸고 뒤차기, 사각에서 날아오는 나래차기와 뒤후려차기, 뛰어 앞차기 등 올림픽에나 나올 법한 태권도 기술들이 쏟아졌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파괴력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뚝배기 사범은 발차기를 가드하던 손이 골절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화려하고 파괴력도 무시무시한 태권도 발차기는 볼 때마다 말 그대로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공격일수록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입식이나 종합에서는 보다 유용한 발차기만 쓰이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기술 중에 가장 실전적인 발차기는 무엇일지 오늘 영상에선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장 강한 발차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넘버 5. 뒤차기. 태권도의 대표적인 기술 뒤차기는 오랫동안 특정 선수만 사용하는 변칙 공격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필살기가 아닌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기본기로 퍼지고 있습니다. 앞발을 틀어준 다음 회전력을 이용해서 뒤꿈치로 찍어버리는 뒤차기는 복부와 앞면 그 어디를 맞더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며 높낮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막았다가는 한 큐에 골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뒤차기가 쓸모있는 이유는 화려한 몸동작에 비해 카운터 리스크나 체력 소모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발차기가 도달하기 전에 스텝으로 사각을 먹는다거나 회수하기 전에 등을 잡는 게 아니라면 카운터가 어려우며 미들킥처럼 온몸을 던져서 체중을 실는 게 아니라 순간 스피드로 가볍게 찌르듯이 차기 때문에 동작만 숙달된다면 부담 없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뒤차기가 주특기인 선수는 탄 리, 맥스 할로웨이, 제임스 문타스리, 무슬림 살리코프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UFC에서 뒤차기를 가장 잘 살린 선수는 다름 아닌 액션 배우이자 무술 고수인 파이터 쿵 리 선수입니다.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산타 스타일의 뒤차기를 구사하는 그는 통나무가 치는 듯한 파괴력과 가공할 스피드를 자랑하며 오직 뒤차기로 시작해서 뒤차기로 끝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커버링을 하더라도 충격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선 백스텝이 강제된다는 것인데요. 최근 존 존스와 할로웨이가 뒤차기의 실전성을 증명한 만큼 앞으로 UFC에서 뒤차기를 더욱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버 4. 앞차기. 흐아카오가 K1을 침공했던 시절 그의 시그니처 무브였던 앞차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접어차기로 앞면을 노리거나 발바닥으로 거리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압축으로 복부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활용 방법에 따라 끝 동작이 달라지는 앞차기는 입식에선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인데요. 앞발을 가볍게 유지하는 입식의 특성상 잽을 던지는 것보다 앞발로 차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복싱에서의 잽처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동작입니다. 반면 MMA에선 밀어차기의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대신 거리제기나 찌르기 또는 한 방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링랜드의 경우 뒷중심으로 뒷손거리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앞다리를 끝도 없이 올렸다 내림으로써 견제와 킥체크로 활용하고 밀어차기는 중심이 쏠린다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가져갑니다. 즉 데미지보다는 앞발을 더듬이처럼 활용하는 방식으로 상대하는 입장에선 하단을 노리자니 킥체크가 걱정되고 주먹을 노리자니 앞차기가 거슬리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접점이 생기지 않다 보니 지루한 양상이 나오지만 이를 활용하는 입장에선 경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앞면을 노리는 앞차기는 의표를 찌르는 필살기로도 활용됩니다. 입식의 경우 머리와 머리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뒷발이 앞면에 닿기가 어렵지만 MMA 경우는 숙이는 동작이 많고 시선을 속이기가 쉽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놓친다면 바로 KO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차기의 첫 동작은 접어차는 모든 발차기의 기본으로 똑같은 동작에서 여러 갈래로 파생되는 만큼 상대하는 입장에선 궤도를 읽기가 어려운데요. 물론 발가락 부상과 오버핸드 카운터의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스타일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넘버 3. 로우킥. 기동력을 잃게 하고 투지를 꺾어버리는 로우킥은
흐름을 쥘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서 입식과 MMA에 모두 통용되는 기술입니다. 주먹을 맞히기 위한 셋업으로도 활용되지만 그 자체로도 살벌한 위력을 자랑하며 K1 선수들마저 한 경기만 치르더라도 로우킥으로 인해 쩔뚝거리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MMA에선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공격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기술인데요. 로우킥을 차는 경우 반스텝만 들어와도 뒷손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펀치 KO로 끝날 수 있으며 입식보다 기본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시야가 트이다 보니 킥체크가 쉬워지면서 공격자의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MMA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아웃사이드보다 치고 빠지는 인사이드 로우킥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데미지가 목적이 아니라 대치구도에서 포인트를 축적하고 상대를 흔드는 용도로 사용되는 로우킥은 킥 자체가 까다롭고 가볍게 발등으로 차기 때문에 카운터에 맞는다거나 중심이 흔들릴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런 인사이드의 대표주자는 볼카노프스키로 들어오기를 유도해서 큰 주먹을 맞히거나 패턴을 입력한 다음 쉬프팅 셋업으로 활용하는 등 모든 공격의 밑바탕으로 써먹고 있는데요. 즉 복싱에서 할 게 없을 때 내는 것이 더블잽이라면 MMA에선 인사이드 로우킥이 가장 안전한 도구입니다. Every limb. And another good fight at 205 on short notice. At least he knows what's coming. That's it. Number 2. 닉킥. 무에타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닉킥은 스탠딩, 클린치, 그라운드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공격입니다. 사정거리 자체는 짧지만 부상 위험성이 낮고 위력은 막강한 닉킥은 선수마다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숙련도에 따라 정확도와 파괴력이 배가 되며 장신이 단신을 만날 경우 엄청난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에타이에선 클린치 싸움의 핵심으로 닉킥을 구사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공방 자체가 불가한데요. 허벅지, 복부, 안면 등을 마음대로 두들길 수 있기 때문에 닉킥이 강할 경우 클린치에서 월등한 차이를 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라운드 닉킥이 허용되던 프라이드 시절에는 태클의 부담을 높여주는 악마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테이크다운이 실패하면서 안목을 내줄 경우 그대로 올리기만 해도 직격이 가능하며 터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무한대로 발사할 수 있다 보니 묻지마 레슬러들이 힘을 쓰지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UFC에선 그라운드 닉킥의 잔혹성을 볼 수 없지만 대신 하단 태클의 치명적인 카운터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아무리 적중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걸린다면 실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무작정 태클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라잉 닉킥은 뒤차기와 마찬가지로 백스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선 펀치 카운터가 불가하고 살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커버링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플라잉 닉킥은 펜스에 몰린 순간 대치구도로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며 의외성이 높은 만큼 단번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런 닉킥의 대표적인 파이터는 앤더슨 실바, 조제 알도, 카를로스 프라치스 등 무에타이가 발달한 브라질 선수들이 대부분이지만 네덜란드의 킥복서 알리스타 오브레임이 살인 닉킥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직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골반과 허리를 넣어 직각에서 수직으로 꽂아야만 로블로를 예방하고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잘 쓰는 선수들이 유독 태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Sensed it and timed it perfect. Number 1. Calf Kick. 프로 선수들조차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는 카프킥은 허벅지를 노리는 로우킥의 단점을 없애주고 장점만 부각시키는 완벽한 기술입니다. 누가 발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메이저 MMA 시합에선 벤 핸더슨이 최초라고 알려진 카프킥은 상대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로우킥과는 달리 앞발과 앞발이 일직선으로 놓였을 때 가격하며 정강이가 아니라 옆날이나 복숭아뼈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낮습니다. 또 한 가지의 장점은 로우킥보다 장거리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카운터의 부담을 현격히 낮출 수 있는데요. 굳이 앞발을 틀지 않더라도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로우킥보다 빠른 스피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프킥의 장점은 무수합니다. 예비 동작이 없고 낮게 깔리면서 들어오는 만큼 수비자가 시야에서 놓치는 일이 허다하며 이에 대한 방어법은 앞발을 바깥쪽으로 틀어주거나 아예 빼버리는 선택밖에 없기 때문에 로우킥처럼 킥체크, 투훅 같은 카운터가 불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점은 간결한 예비 동작을 이용해서 앞차기나 다른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무에타이식 미들킥의 경우 허리를 트는 순간 노리는 타점이 명확하지만 카프킥은 접어차기로 연계해도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데미지를 입는다면 종아리만 신경 쓰다가 다른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카프킥의 대표적인 선수는 단연 알렉스 페레이라입니다.
타고난 발 모양 자체가 울퉁불퉁해서 카프킥에 특화된 페레이라는 각도가 애매한 다른 스탠스를 만나더라도 짜릿한 위력을 자랑하며 그와 4번이나 맞붙었던 아데사냐는 페레이라의 카프킥이 사기라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스틴 게이치, 페드로 무뇨즈, 조나단 마르티네즈 등이 주무기로 활용하지만 이제는 모든 선수들이 구사하는 필수 옵션으로 굳혀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대처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카프킥의 위상이 더더욱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실전적인 발차기 탑5를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뒤돌려차기와 택견의 곁차기를 생각했지만 동작 수행의 어려움과 사용자가 적은 이유로 제외했고 오블리킥의 경우 비매너적인 부분과 신체 조건을 타기 때문에 자주 볼 수가 없어 탈락시켰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이 밖에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